오늘은 중2 또는 중3 엄마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보통 90점 전후라고 하면 저는 90점 정도의 전후면 저는 나쁘지 않은 점수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뭐 한두 개 틀린 거 절대 낮은 점수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과연 이 점수가 고등학교를 가서라도 유지가 되냐 혹은 상위 점수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먼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신 부모님들한테 어떤 조언을 듣다 보면 중학교 때 성적이 고등학교 때 가면 쭉 떨어지더라. 중학교 때 더 많이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행을 어느 정도 추천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심화 문제집 뭐 어떤 뭐 특정 뭐 블랙라벨 A급 이런 걸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나 봐요. 일단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중등 90점 이상이 만약에 한 반이 한 20명 정도라고 치면은 보통 뭐 한두 명 나올 때도 있지만 5명 전후로 나올 때도 많아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25%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인 건데, 고등에서 보통 이제 좋은 점수라고 표현하면 뭐 1등급, 모의고사 1등급 정도가 되겠죠. 고등급제로 봤을 때. 그러면 1등급은 4%니까 거의 뭐 4배 정도고, 오히려 뭐 2등급이 10%니까 한 3, 4등급 정도가 수치적으로, 산술적으로 비슷한 퍼센트이기 때문에 90점 정도 나왔다고 해서 고등 때 1, 2등급이 고등 때도 3, 4등급이면 뭐 수학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니겠지만 1, 2등급 정도의 상위 점수는 안 나오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에서 1등이었다. 20명 중에서 반 1등이다. 그러면은 뭐 상위 1등급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점수가 높다고 수학 실력이 높냐?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라서 90점 전후면 고등 때 1, 2등급이 나올까를 걱정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건, 보통 중학교 때는 단원이 좀 중간기말 같은 경우 정말 빠를 때는 한 2주도 안 돼서 어느 정도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뭐 계산이나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의 경우에 2주 정도면은 개념적인 부분을 익힐 정도가 되는데, 고등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자체도 많고 한 4주 정도는, 그래도 최소 4주 정도는 해야 어느 정도 1회독이 가능하더라고요. 뭐 2주 남은 시간에 1단원부터 다시 복습을 해서 상위 점수를 나오는 게 그냥 일단 분량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분량이 다르니까 시간도 당연히 더 투자해야 되고, 그럼에도 같은 시간만큼 투자했음에도 중학교 때에 비하면은 퍼센트적으로 90점대다가 지금 1, 2등급이 나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중등에서 상위권이 고등이 가능하냐는 말이, 그리고 이런 걱정, 고민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약간 정성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정략적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20명 중에 90점 이상이, 만약에 자녀가 9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한 25%라면 이거는 고등 가서 3, 4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그 정도 실력으로 유지를 했을 때 3, 4등급이 나온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3, 4등급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뭐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 되고 문제도 잘 읽는데, 이제 킬러 문제라고 보통 하는 뭐 4점짜리 문제에서 되게, 그건 진짜 뭐 대학생들이 봐도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뭐 말도 안 되게 좀 해석하는 그런 부분을 당연히 어려워하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실력이 떨어진다, 점수가 낮아진다기보다는 90점대라는 의미 자체가, 중등 90점이라는 의미 자체가 생각보다 높진 않다. 100점 만점 중에 90점이면
100점 만점 중 90점이면 상위권이 아니냐? 얼핏 보면 그럴 것 같고 잘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실력은 한 3, 4등급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중등에서 어떤 걸 많이 준비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데요. 선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심화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선행을 하는 경우는 약간 이런 거죠. 초등학생으로 치면은 처음 이제 뭐 x 더하기 2는 뭐 5 이런 걸 배울 때 한 번이라도 더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하지 않냐라는 의미고, 심화를 보면은 같은 뭐 x 더하기 2는 5 이때 x를 구하는 문제를 볼 때 뭐 2x 더하기 3분의 1은 뭐 7x 마이너스 8 이런 걸 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더 자기쉽게 되지 않냐라는 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선 좀 갈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진짜 잘 하시는 분들도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심화를 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행을 해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선행 안 하고 심화만 했는데 그냥 항상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의외로 선행이 근데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부분 일단 선행을 많이 강조하는 경우는, 근데 이게 조금 쉬운 편이긴 하거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는 다들 인정하실 텐데, 예를 들어 중1이라 그러면 블랙라벨 A급 뭐 자유스토리 아니면 최상위 수학 이거를 물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풀지만 뭐 강사를 오래 안 하셨거나 아니면 수학 이 분야에서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 심지어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잘 못 푸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고등이라고만 쳐도 고등에서도 뭐 강사나 원장님들 중에서 한 1등급 정도 그 설명을 하실 수는 있지만 당장 시험을 봤을 때 애들이 갑자기 질문을 했을 때 필러 문제를 빠르게 익히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게 어렵다는 건 당연히 인정하실 거예요. 반면에 심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초중만 한다 그러면 중등 심화보다 그냥 고1 거를 이렇게 지도하는 게 조금 더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이제 원장님들을 많이 막 단톡방에도 있고 막 저한테 연락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막 심화 문제를 잘 푸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심화 문제 잘 푼다면 이제 1등급 정도 나온다는 건데 뭐 한 도시에 뭐 1등급이 몇 명이나 있냐 이러면 생각보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1등급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도 실력이 되면은 이제 여러 학생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심화보다는 선행을 조금 이렇게 지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가끔 제가 봤을 때 현행이 잘 안 돼 있는 학생인데 그 현행을 계속하면은 뭔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 그리고 뭐 학생들도 계속 반복하는 게 공부긴 한데 그 공부라는 게 어려운 법이니까. 그래서 그냥 선행을 조금 해주면서 약간 아이를 이끌고 가는, 근데 결국에 지나고 나면 선행도 안 좋고 뭐 심화는 당연히 못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반면에 어떻게든 현행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심화를 한 번 정도 건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심화가 된 상태에서 선행을 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완성도가 안정감이 더 뛰어난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많이 생략을 하냐? 제 느낌에는 그 성취감이 많이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이 막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걸 풀고 있다 이러면 애들이 막 우와 너 대단하다 이런 식인데 뭐 얘가 뭐 최상위 1품 문제를 막 두세 번 푸는 걸 보고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뭔가 뿌듯하고 성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심화를 하기 어렵고, 또 학생을 넘어서 선생님 입장에서도 이게 심화가 어렵고 실제로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대부분 가능한 경우를 봤는데 근데 원장님들 중에서도 심화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고등 학생을 지도할 때도 어떤 대학에서 하는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알려주거든요. 물론 이걸 해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의미로 이제 알려주는데, 만약에 공대나 아니면은 뭐 수학과, 근데 수학과도 좀 다르긴 한데
수학과를 안 나왔으면 뭐 미분이 어떻게 막 뭐 집 짓는 데 사용되는지, 뭐 자동차를 만들 때 뭐 어떻게 이러한 수학들이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설명 자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략은 하되, 선행은 그냥 초등한테도 뭐 미분하는 법 그냥 이렇게 차수 내리는 거 알려주면은 또 그냥 그러려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화를 그냥 바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현행이 진짜 똑똑한 애들 중에 현행을 그냥 매끄럽게 진행하면 선행을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이 경우 잘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지만, 안정감 있게 가려면 현행에서 심화, 그리고 심화가 어느 정도 되면 선행을 가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초중인데 뭐 그러니까 초중고를 막 다 하는 학원인데 뭐 고3을 안 받는다거나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 꽉 차서 안 받았다고 인원이 꽉 찼대요. 근데 생각해 보면 꽉 차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3이 꽉 찼다는 건 고1, 2도 꽉 찼다는 건데 초중만 뽑는다. 이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자세히 보면 고1 정도의 그냥 풀이 실력이고, 고2, 3 정도는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던 애들이 잘하는 애들은 보통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잘 못하면 그 정도 기본 예제는 보통 그래도 수학을 좀 하셨다면 풀 수 있으니까 유지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2, 3 정도인데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온다 혹은 낮더라도 가능하면 현행 그리고 심화 쪽을 해보고, 그럼에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선행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현행을 너무 잘하는데 심화가 좀 지겹다? 그럼 선행을 하는 바로 가는 경우도 가끔은 괜찮지만 안정감이 있진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튼 90점 정도 나왔다.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지만 의외로 비율로 따지면 그리 높지 않은 비율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빠른 길보다는 조금 돌더라도, 약간 회독을 많이 하더라도 현행 심화 쪽으로 하는 게 경험상 괜찮았다. 하지만 현행에서 바로 심화를 가도 괜찮은 경우가 몇몇 있으니까 이 부분에선 꼭 테스트나 아니면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고 파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